내가 어떤 영상을 주로 촬영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긴 길이, 장시간 촬영을 베이스로 한 촬영 같은 경우에는 α7S3가 좀 더 적합하다. 그리고 5분 5분 아니면 10분 10분 이런 식으로 발열량에 따라서 좀 약간 유도리 있게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EOS R5를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두 바디가 나왔을 때 가장 화두가 됐던 부분이죠. 영상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OS R5 같은 경우에는 주 포인트를 8K 동영상에 둔 반면에 α7S3 같은 경우에는 4K 동영상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두 영상 바디, 네, 영상 바디라고 하기에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EOS R5가 소니 A7S3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8K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상과 사진을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약간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R5가 완전히 영상 바디로 또 사용하기에는 장기간 촬영에는 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발열 이슈로 인해서 촬영 시간이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촬영을 하다가 멈춰야 되고 잠깐 쉬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다른 자녀 촬영을 맡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4K에 30프레임에서 촬영을 하게 된다면은 계속 그것만 또 사용을 하게 된다면 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반면에 α7S3는 이제 발열 이슈가 없다. 우리는 그냥 주구장창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계인 이상 솔직히 발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실사용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α7S3도 분명히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영상을 주로 찍을 것인가, 어느 정도 길이의 영상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간간히 사진 작업을 하다가 그런 클립 영상 촬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가량의 그런 영상을 찍는 작업이라면은 8K 영상이라든지 뭐 4K 영상이라든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영상 작업, 뭐 인터뷰라든지 지금 이렇게 저처럼 리뷰 영상을 찍는다든지 유구장창 이렇게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30분이 넘어간다. 사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만 해도 지금 1시간이 거의 가까이 1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40분 정도? 8K를 찍지 않고 4K로 긴 시간을 찍는다. 나에게는 영상 작업이 주된 작업이고 긴 동영상 그것도 고화질의 영상을 원하는 분들이라면은 EOS R5보다는 α7S3가 조금 더 최적화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α7S가 이제 자랑하던 게 또 고감도 저노이즈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야간 촬영에 있어서 별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메라가 α7S 시리즈라고 많이 얘기를 들어왔고요. ISO 부분만 얘기를 하더라도 최대 40만 9600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언급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확장 감도가 높다는 거는 이만큼 높여서 촬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보다는 이만큼의 확장 감도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만큼의 노이즈 억제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걸 어필하는 부분이거든요. 야간 촬영을 하신다든지 고감도 저노이즈가 지원을 돼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요 4K에 최적된 α7S3가 조금 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푸티지 영상들 이렇게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잖아요. α7S3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촬영을 해보고 영상을 푸티지를 갖고 왔으면은 증명을 해보일 테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우선 얘기하는 정도밖에 증명을 할 수 없겠군요. 동영상 바디로서에도 충분히 강점이 있는 바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외부 모니터를 통해서 최대 16비트로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16비트까지 우리가 사용을 할까? 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는 그만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안하시면은 영상 전문가 분들에게 있어서도 α7S3가 굉장히
좋은 바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OS R5 같은 경우에 8K 촬영을 이미지들을 조금 더 편하게 4K 작업을 할 수 있겠죠. 푸티지를 종합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 뭐 뮤직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안무 영상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작은 클립들을 모아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8K가 또 적합하게 또 사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번외편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지금 갖고 있는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갈아탈 경우에는 소모되게 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3, 4년 정도 사용한다면 이 기기를 가지고 버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뭐 EF 마운트 그런 DSLR 장비를 갖고 계시던 분들은 미러리스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또 이제 갈아타실 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EF 마운트에서 RF 마운트로 이제 변환해주는 어댑터링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알파7 S3 같은 경우에 풀프레임 미러리스 기존에 갖고 있던 장비들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소니 이 브랜드 자체의 미러리스 브랜드를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갈아탄다라는 느낌보다는 바디를 새로 산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경제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아끼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두 바디 모두 공통적인 점은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야 이렇게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당장 뭐 CS 익스프레스로 갈아타지 않더라도 소니 알파7 S3 같은 경우에는 SD 카드를 듀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메모리 카드를 2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면에 캐논 EOS R5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1개만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3, 4년 정도 이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두 바디 모두 다 이제 거의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최상 스펙으로 나왔기 때문에, 플래그십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넉넉하게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진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EOS R5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도 안 되는 또 스펙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좋게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발열 문제야 이렇게 사진을 주로 찍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4K 30프레임 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이게 영향이 갈까라는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용도가 나에게 맞는지에 따라서 카메라를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OS R5에 4500만 화소 그리고 IAF 듀얼 피색 시모스 센서 2 이런 것들 동체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연사 초당 20매까지 합치면은 연속 촬영이 필요한 그런 환경, 그리고 고화소 이미지가 필요한 환경에서 굉장히 쓸모있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쪽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영상을 주로 촬영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리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간 촬영해야 되는 그런 인터뷰 영상, 기타 긴 길이 장시간 촬영을 베이스로 한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알파7 S3가 좀 더 적합하다. 그리고 4K 촬영에 있어서 알파7 S3 갖고 있는 그 압축력, 코덱에서 주는 그런 안정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EOS R5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8K 그 고화질 영상을 활용을 하시는데, 발열로 인해서 센서가 장시간의 길이를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 20분 정도 되죠. 뭐 5분 5분 아니면 10분 10분 이런 식으로 발열량에 따라서 좀 약간 유도리 있게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EOS R5를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촬영하시는데 주로 4K 30프레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EOS R5를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바디를 또 한번 알아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은 어떤 기기가 더 좋다, 더 낫다 이거를 선택해야 되고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나한테 어떤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아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영상 잘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따끈따끈한 제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바. 네, 이 제품이 이제 500만원, 42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미 가격에서 솔직히 i5가 이미 이렇게 가는데 근데 두 제품 다 기본 한 600은 써야 이제 기본적인 이 카메라 구실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지금 돈이 없거든요. 마음은 EOS R5를 사고 싶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EF 렌즈군을 기존에 썼기 때문에 마운트링을 사가지고 쓰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RF 렌즈 너무 비싸요 진짜. 이거는 자비가 없어 가격에. 나는 일단 그래요. 뭐 하이퍼7 S3도 기존에 뭐 제가 해왔던 작업들, 이렇게 비즈노트 작업들은 솔직히 알파7 S3가 괜찮거든요.